안녕하세요.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날씨 그래도 많이 풀렸더라고요. 어제부터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어제는 많이 춥지 않았거든요. 춥고 오히려 덥더라고요. 전 땀이 나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도 보니까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환절기 때 요럴 때 또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저도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이런 점들인 겁니다.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육체가 성성하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데 정말 이건 하늘이 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저는 훨씬 행복한 거죠. 저는 또 일 시작해서 이제 한 2개월 좀 지났는데요. 그 몸무게가 한 8, 9kg 빠졌습니다. 살이. 그러다 나니까 지금은 70kg, 71kg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 올 때는 62kg였습니다. 제가 67인데 키가. 그래서 제가 이거 내 정말 그 일하기 정말 잘했다. 그리고 건강이 완전히 건강해진 것도 알리는 거죠, 저도. 작년에 12월 말경에 그 건강검진을 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일하면서 그 살 빼니까 정말 이거는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예? 건강도 되찾고, 돈도 벌고, 이렇게 이미지도 개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고요. 제 건강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정말 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제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해드렸죠. 탈영병이 만든 북한 인권 영화. 그 영화 두 번째 시간 방송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북한 인권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영화 같은 이런 작품들을 만들려게 되면 북한이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누구도 투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투자 없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탈북민이. 그러니까 영화에 이런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또 상상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리고 또 북한 이탈주민 사이 그 북한 이탈주민 그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과 강연에 출연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각색해서 포장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군단장과 정치위원이 어느 정도로 급이 차이 나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그 영화에 대한 그 비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이 정하늘 감독이 인민군에서 복무하던 당시에 군단 정치위원이 조카와 함께 군사복무를 했다는 거죠. 그 군단 정치위원이 조카는 한 고향 친구였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과정이 어쨌든 이야기를 한 거죠. 정하늘 감독이 그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군단 정치위원이 조카는 신병훈련 때 내가 어느 소대에 가겠다 하게 되면 그 소대에 배치를 해줬고 그리고 잠자리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치를 받았고 그리고 또 신병훈련이 힘들면 연례되었다. 그리고 또 더운 날에 어려운 작업에 파견될 때는 또 그리고 또 영내에서 작업할 때 모든 작업에서 열의됐다. 그럽니다. 또 보름 정도 군생활 하다가는 힘들면 삼촌집에 가서 차 타고 가서 놀다가 살이 쪄서 복귀했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 걸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분단 정치위원이 이 조카를 훈련해서 빼고 힘든 일이 있어서 빼고, 예? 그리고 또 자기 조카가 하겠다는 대로 태워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놀다 가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남한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북한은 참모부, 정치부, 보위부 서로 견제하는 구도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군단 정치원이 참모부와 보위부가 눈을 폰이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인원관리, 더군다나 인원관리, 무기 전투기술기재 관리 이거는 누가 하냐? 참모부가 전적으로 담당해서 합니다. 참모부가. 일가 내무 생활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 중대사관장이 집니다. 그런데 정치위원이 인원관리를 하는 참모부에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다는 거죠. 지금 정한을 감독이 말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참모부하고 보위부는 눈 감고 있냐? 군단 정치인이 자기 조카를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도록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 좋다. 그럼 가만히 있는다 치자. 그러면 남한에서 말하는 주장하고 있는 참모부와 정치부, 보위부가 서로 견제하고 있다 하는 이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은 통하지 않는 거죠. 정한을 감독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로 어떠냐? 분단 정치원은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건데요. 임영근이 이런 노래 했습니다. 맏형과 만누의 사랑도 있고 전우둘 소박한 우정도 있네. 한 집안씩 솔로 모두 모여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네. 중대여 너는 나의 정든 집. 중대여 너는 나의 정든 집. 그대 품에 병사생활 꽃 피워가네. 이런 노래 1절만 부르겠는데요. 또 1절밖에 모릅니다. 경비대는 1절밖에 모른다. 경비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맏형과 만누이는 누구를 말하냐? 중대장과 중대정치돈을 이야기합니다. 중대장과 중대정치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군사지 인간들은 맏형과 만누의 심정으로 병사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대에서 중대장은 맏형이고 중대정치도는 만누이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군단급에 가서는 군단장과 군단정치원을 어떻게 부를까? 이거죠. 김정일 위원장이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단장은 그때는 당시에는 군단사령관이었죠. 군단사령부 이렇게 부를 때니까 군단사령관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군단 내 병사 지휘관들을 돌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단사령관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군단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군단정치원은 군단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죠? 군단의 어머니가. 그런데 군단정치원한테는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군단정치원들 모아놓고는 만누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병사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누의 심정으로. 그럼 아버지와 만누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급수를 그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만누이 이렇게 정치원은 훨씬 떨어집니다. 군단사령관보다. 자, 또 다음 현적인 진리로 군단사령관의 집은 보초를 섭니다. 총땅백 무장 군인이 보초를 선단 말이에요. 보초장 계속 순찰을 돌고. 그렇지만 군단정치원의 집은 보초를 서지 않습니다. 군단정치원의 집은 급수가 하늘과 땅 차이죠. 집도
군단 사령관의 집이 120평이면 군단 정치원의 집은 100평입니다. 훨씬 좋죠. 제가 군단 사령관 집이 100평, 120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120평은 아닙니다. 한 남한에서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한 40평? 그쯤 됩니다. 군단 사령관 집이. 40평? 예, 그쯤 되죠. 40평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군단 사령관과 군단 정치원은. 근데 이런 걸, 인민군에서 만기 복무도 하지 못했고, 군복무를 하다가 허약 걸려서 군인소에서 치료받던 친구들이, 그리고 또 탈영을 해서 한국에 기순한 그런 친구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군단 정치원 조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한을 감독이 군단 정치원 조카하고 함께 한 고향 친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작은 할아버지 뭐였는지 압니까? 공군 3전단 정치원이었습니다. 공군 3전단 정치원, 3사 정치원. 저기서 공군은 전 사단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공군은 공군 사령부 자체가 군단급입니다. 그러니까 공군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단으로. 예전엔 전단이라고 불렀죠. 이웅평이 비행기 타고 도망쳐오지 않았습니까? 이웅평이 올 때는 그때는 당시는 전단이었습니다. 이웅평이 항주에서 복무한 사람 아닙니까? 이웅평이 비행기 타고 도망쳐오는데 뭐 우리 작은 할아버지 뭐같이 떨어졌겠습니까? 아니, 이웅평이 온 이후에 군단 전단 정치원을 했으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떤 탈북자가 쓴 수기를 봤습니다. 근데 그 탈북자가 공군 3사에서 군사복무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단 정치원은 누기 김땡땡 딱 이렇게 썼어요. 누구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얘. 그 당시에 그 탈북자가 쓴 그 수기에 쓴 그 당시 80년대 후반 이때는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정치원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말을 뭐 사단 정치원이 어떻게 말했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수기에 사단 정치원 누구가 어떻게 말했다고 거짓말인 거죠.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뭐 작은 할아버지가 사단 정치원이 있는데 날 돌봐줬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러죠. 예? 조카는 소대와 잠자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받았다. 자기가 원하는 소대에 어느 소대에 가겠습니다 하면 그 소대를 보냈었다는 거죠. 그거는 인민군에서 제기를 하면 됩니다. 내 병사인데 내 지금 이 소대 생활을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옆에 친구들이 나를 옮겨주십시오 하고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부에 그리고 참모부에 제기를 합니다. 보위부도 제기를 하고 그러면 3.2일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거든요. 매일 저녁 때 되면 3.2일체 협의를 합니다. 참모부, 정치부, 보위부가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회의를. 그 회의할 때 이런 동양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을 우리가 다른 소대로 옮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신병훈련 때인데 무슨 신병훈련 때 옮기지 못합니까? 옮겨주죠. 그런 건. 옮겨줍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 신병훈 처음에 군대 나올 때는 정말 이렇게 처음에 군대 나갈 때는 군대 입대할 때는 정말 꿈이 커서 입대를 했는데 정작 군에 입대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생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군사복무 못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내 지금 녹화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계령리에서 일하던 친구인데 친구는 농장원을 하다가 입대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그 친구가 군사복무 신병훈련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를 제대시켜달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친구 신병훈련 마치지 않고 중도에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언제 군인인가? 군인은 군인 선서를 한 다음에 군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군인이 아니거든요. 군인 선서는 언제 하냐? 신병훈련이 끝난 다음에 군인 선서를 하는 겁니다. 신병훈련이 끝난 다음에 군인 선서 딱 선서 딱 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자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받았다 이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민군의 그 병실에 가게 되면 대체로 다 2층 침대거든요. 2층 침대인데 분대 단위로 딱딱딱 이렇게 짜게 되어 있습니다. 분대장, 부분대장 쫙 이렇게 뭐 제1 보통수, 제2 보통수 이게 쫙 이게 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리에 명찰이 딱 붙어 있습니다. 명찰이 누구 자리라는 거 대체로 2층 침대거든요. 북한은 인민군은.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내 저기서 자겠습니다. 결국은 잠자리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배치받았다는 것은 따뜻한 곳에서 자겠다고 해서 따뜻한 곳에서 잤다. 이런 뭐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 신병훈련이 힘들면 열애되었다. 훈련이 힘들면 열애될 수도 있죠. 저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신병훈련이 쉬워졌거든요. 90년대 초반부터 신병훈련이 쉬워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병훈련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80년대 말 이전에는 저격 경보병 같은 경우에는 신병훈련을 6개월 했거든요. 어떤 부대는 1년씩 하는 부대들도 있습니다. 신병훈련은. 근데 그때는 신병훈련 때 완전히 갈갔습니다. 훈련 강도가 갈갔다기보다 훈련 강도가 완전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신병훈련 강도가 팍 떨어졌죠. 저희 때도 떨어졌는데 저희 때는 신병훈련 한 달 했거든요. 한 달 했는데 저는 또 군사전문 졸업하다 나니까 여기 그 고동물리전문학교 그거 졸업하고 저는 입대할 때 저리 한 줄 달았습니다. 상등병 그때는 입대하자마자. 근데 다른 친구들은 신병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근데 그 친구들은 오전에 상학하고 오후에 뭐 볼도 차고 뭐 배구도 하고 뭐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친구들은. 그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릅니다. 아, 쟤는 우리랑 같이 입대를 했는데 쟤네는 노는데 우리는 못 노네. 저는 경비소대에서 우리는 보초를 섰거든요. 경비소대에 보초를 서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병훈련이 힘들게 되면 그러면 내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나 힘들다. 이렇게 하면 논리하지 어찌겠습니까? 그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병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더운 날 어려운 작업 파견될 때 영내 작업 이런 데서 열애됐다. 작업이라는 거는 중대장이 나서 누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몇 분데 그건 참모부의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대외 작업 나갈 때는 일일 명령에 따라서 군단까지 보고돼서 승인받고 나오는 거죠. 그 열애하고 말고는 그건 누가 권한이 안 되는 겁니다. 군단 정치인이 그까지 삐치지 못하죠. 물론 밑에 뭐 지휘관들한테 다 힌트를 줬을 수는 있죠. 야, 우리 조카한테 좀 잘 돌봐라. 그럼 지휘관들이 작업에서 빼고 하게 되면 오이부가 만약에 정치부에서 만약 이야기를 해서 그 병사를 정치원 조카로 뺐습니다. 작업에서. 그러면 참모부는 야, 걔는 왜 빠져? 정치원 조카로 해서 그러는 거야? 오이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보이부가 참모부에서 따로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군단 정치인이 조카라고 해서 지금 봐주고 있다. 이렇게. 군단 정치인이 압력을 가고 있다. 그럼 그런 보고는 중앙당은 직보되는 거죠. 군단 정치위원들 생활총화 안 합니까? 군단 내에도 초급당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군단 지휘부 초급당위원회가 있습니다. 군단 지휘부 초급당위원회 그 안에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포에 군단 정치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개 당원으로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세포의 세포비서는 다릅니다. 군단 지휘부 안에 초급당위원회 당비서는 누구냐? 군단 정치부 조직부 내부부 부장이 당비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군단 정치원이 속해 있는 당세포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단 정치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쯤 되는 간부면 내 가족들을
알가야 되는 겁니다. 알가야.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군관학교 시절에 보위사령부 정치부장의 아들하고 같이 그 집에 놀러 갔었는데 아버지가 점심에 밥 먹으러 들어오니까 그 아들이 그 엄마가 다른 방에 숨기더라고요. 우리로. 아들하고 둘 다 욕 먹는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군관학교를 갔으면 공부를 잘하고 훈련할 생각을 해야지 왜 집에 더 바라오나요?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 나이가 23살.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보면. 그렇습니다. 또 아프면 작업에서 연례시키고 훈련에서 연례시키죠. 부모에서도 연례시킵니다. 저희 소대에 양강남이라고 있었습니다. 양강남이라는 친구, 평양 친구인데 그 친구네 누이가 고려 호텔에서 주방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방장을 하냐면 우리 디저트 만드는 디저트 있잖아요. 디저트 그런 주방장이란 말이에요. 남한 말로 말하면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걸 만듭니다. 디저트를 그 누님이 그런 친구인데 양강남이 그 하목을 하다가 대퇴고속절이 됐죠. 그러니까 나무 메고 막 내려오다가 겨울이었는데 얼음판에서 탁 미끄러진 겁니다. 그러면 그 통나무가 이렇게 이 대퇴를 쳤단 말이에요. 그 이게 대퇴골절 돼서 군소에 가서 여기다 못 다 박았죠. 군모습. 군무로 된 모습입니다. 그거는 또 군못. 그래도 양강남이 그렇게 돼서 제대되게 됐단 말이에요. 감정제대로. 그건 어쨌든 군무 수행 중은 아니더라도 군사 과업 수행 중에 그런 군사 과업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 과업 수행 중에 다친 거니까 영여군인이 된 거죠. 이 친구가. 영여군이 돼서 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 친구 여단이 제거를 한 겁니다. 난 집에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냐? 나 아직 입당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군사복무 만기 채우고 싶습니다. 근데 너 네 몸 가지고 군사복무 못해 하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나는 했습니다. 그래 양강남이 내가 초대 배치 받았는데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지금 밥 먹자고 지금 동생들이 와서 지금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어쩌냐면 이렇게 대퇴골절 이런 친구가 나하고 동갑인데 있더라고요. 부분대장을 냈는데 당시에는. 그러면 어떻게입니까? 지휘관들은 아픈 친구가 지금 군사복무 만기를 채우겠다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25살 때 소대에 배치돼 갔거든요. 그러면 양강남이 그때 25살이었던 겁니다. 저와 같은 73년생이니까 앞으로 그때 30살까지 복무할 텐데 앞으로 만 5년을 더 복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 복무를 채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대 배치돼 가는데 그 소대성 지도원이 이야기하더라고. 이런 친구는 이렇다고. 그래서 그 친구 제가 가서 보초상만 계속 씌웠습니다. 부분대장이지만 계속해서 보초상을 씌우고 실내에서만 병영 안에서만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잠복근무, 순찰근무, 순찰할 때는 못 돌죠. 아픈데 어떻게 순찰을 합니까? 다리가 아픈데. 그럼 양강라면의 부모들이 간부냐? 간부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죠. 그렇지만 지휘관들이 보고 얘는 군무, 잠복근무, 그 다음에 이렇게 군사과업 수행 이런 데 내보낼 처지가 못 된다 하면 돌보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그렇죠. 우리 군단 정치원 같은 정도가 되면 자기의 일정을 시간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그리고 군단 정치원이 일주적으로 군단 정치원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참모부, 보위부 다 같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조직부도 함께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일정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군단 정치원이 동량뿐 아니고 그 가족들이 동량까지 다 보고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군단 정치원 못하는 거죠. 군단 정치원들도 단강습을 가거든요. 단강습을 어디 가냐? 총정치국에 갑니다. 총정치국에 군단사령관 군단 정치원들, 사단장 정치원들, 연대장, 연대 정치원들, 보위부장 다 갑니다. 다 가면 총정치국 그 단강습소에 가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고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자기의 비판 토론을 합니다. 썼는데 써서 다 제출을 하죠.
청중추 그 책임주더니, 당강수 책임주더니 쫙 보는 겁니다. 보고 군단에서 올라온 그 사람의 생활 자료들 다 보고 되는 거 아닙니까? 참모부, 보위부, 정치부 다 보고 되거든요. 군단 사령관에 대해서, 군단 정치원에 대해서 다 보고 됩니다. 그걸 놓고 대조를 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빠졌으면 빠진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만 동무. 다시 쓰시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쓰라고 주는 순간이면 그 사람은 끝이라는 겁니다. 너는 솔직하지 못하구나.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군단을 책임질 수 있으며, 어떻게 연대를 책임질 수 있으며, 어떻게 사단을 책임질 수 있냐.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정추 책임지도는 거기다 평등을 합니다. 비판 무대 세우고, 뒷다 비판을 하고, 욕은 썩어지게 먹고, 그 다음 비판을 거기다 평정스럽게 쓰죠. 솔직하지 못하다. 하면 그런 솔직하지 못하다는 문구 하나만 딱 있으면, 절에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음날로 해임 철칙입니다. 그런데 군단 정치인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런 특혜를 베풀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 오늘은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동생들이 와서요.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은 제가 자주 해서 올려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우리 주일,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